네, 그래도 이렇게 출산한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육아도 해보시고 아이들 발달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 한계를 지어주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일단은 오늘 첫 수업에서는 1장, 2장을 한꺼번에 쫙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허락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요번 학기에 그 영유아 발달 1주에서부터 12주까지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시작할게요. 오늘 1장에서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해보고, 또 그 2장하고 땡겨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번 학기를 다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는 부분은 아동의 태내 발달까지를 오늘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주에는 출생과 신생아 발달,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신체 운동 두뇌 발달, 그리고 5주차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지 발달 이론, 그 다음에 6주차에는 중간고사가 계획되어 있고, 7주에는 언어 발달, 8주에는 아동의 정서와 기질, 성격 발달, 애착, 그리고 성역할, 그리고 9주에는 발달 장애, 그리고 10주에는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11주에는 아동 발달에 있어서 부모교육, 그 다음에 12주에는 아동 발달과 전체적인 사회가 미치는 그런 영향,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제가 오늘 이 수업을 오기 전에 오늘 1장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은 그냥 유전에 의해서 잘 성숙이 됐는지, 아니면 아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달라지면 정말 발달이 다를 건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유치원 앞마당에 핀 자주달개비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오늘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하나를 갖고 가서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앞마당에 클 때는 이 모습이었는데 각자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이걸 어떤 모습으로 키우는지 보고 싶다. 어때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박수도 안 나와. 우리 유치원에 자주달개비가 11월 달이면 실내로 들어와요. 그러면 화분 한 2-3개 정도에만 딱 목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요만한 화분에 크고 있다가 4월 달이 되면 이제 그걸 밖으로 꺼내놓고 막 정말 힘도 없어요. 줄기에도 힘도 없고 뿌리도 약하고 막 그런 상태인데, 걔네들은 이제 감자 심고 하는 그런 계절이 오면 걔네들을 갖고 나가서 막 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몇 개를 꼽아놔요. 그러면 5월, 6월이 지나도 그냥 좀 있나 보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7, 8월이 되기 시작하면 마치 우리 유치원에 자주달개비 4, 8 유치원처럼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사 오는 분도 계시고 축하받아야 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꺾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야쿠르트 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 제가 받는 인사가 뭐냐면, 원장 선생님 다 죽었는데 얘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경 재배를 하면 밑에서 뿌리가 나요. 그래서 잘 갖고 있다가 흙에다 심으면 또 잘 자라고, 아니면 옮겨 심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특히 햇빛이 들지 않는 집 더 예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꺾어만 왔어요. 하나씩 묶어 오진 않았는데, 그걸 갖고 가시면 이제 제가 이번 학기가 끝날 때쯤 해서 걔네들의 모습을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얘는 어떻게 변화했다, 얘는 언제쯤 어떻게 변화했다, 지금은 어떻게 자라고 있다, 사진자료 첨부. 그런데 나는 얘가 성숙 요인으로서는 이런 것 같고 환경 요인으로서는 이렇게 한 것 같다.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이번 학기에 그 자주달개비의 발달 과정으로 마치 인간을 조명하듯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어떠세요? 어쩌죠? 이렇게 강의로만 듣는 분한테는 자주달개비를 선물 못 해줘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브레이크 타임이나 아니면 우리가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제가 준비물을 뭐 먹어줬냐면 요거 왜 가져왔을까요? 저게 그 나비란이라는 거하고 같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난초처럼 자라고 있는 거는 여기 보세요. 난초처럼 자라고 있는 애는 나비란이에요. 얘는 이렇게 막 자라요. 자라다가 출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잠깐. 여기서 쫙 줄기가 하나 쫙 나와가지고 여기서 아기가 아기 나비란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가 막 자라요. 그러면 이걸 딱 따가지고 그냥 흙에다가 딱 1, 2cm만 이렇게 힘을 줘서 딱 박아놓으면 얘가 더 왕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얘하고를 우리 인원에 맞게 적절히 나눠 가져가시고 그거를 집에 갖고 가셔서 잘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져가시면 오늘 밤 내로 얘를 그 어디엔가 물을 만날 곳에다 갖다 놔야지 얘를 그냥 드라이한 저기 차 트렁크 안에다 놓고 며칠 있다가 어머 나 깜빡 잊었어 그러면 얘는 어디로 아마 갈 거예요. 근데 그래도 실험을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했으나 3박 4일을 굶었는데 얘가 잘 생존했네? 그러면은 또 새로운 발견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프로 지금 이제 요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죠. 제가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을 위해서 그 PPT 자료를 올려놨는데 보셨나요? 여러는 봤어요. 여러는 봤다. 여러는 보셨어요. 너무 감사해라. 나는 아무리 올려줘도 미리 올려준 거 안 보는데 너무 감사하고. 지금 원래 음악도 켜놨었어요. 자, 됐습니다. 왜 2장이 나왔지? 발달이란 뭘까요? 저는 되게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때로 비학교 아닌 곳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각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교과서보다 더 잘 편집된 하나의 실체의 교육자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에 나온 게 제대로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나는 교과서에 도전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도 좋아요. 발달은 뭘까요? 점점 좋아지는 거? 점점 나아지는 거? 점점 더 많이 성숙해지는 거? 그 오사연인가? 노래 제목에 익어가는 거? 익어가는 거? 자, 그 중에 익어가는 걸 선택하셨으니까 자, 발달은 에릭슨이 왜 그 심리적 발달의 5단계 그거 시험에 자꾸 나왔었죠 옛날에 우리 철없이 공부할 때 그죠? 뭐 나오죠? 뭐 그 근면성대 막 뭐 죄의식과 뭐 이런 거 나왔죠. 그분이 노년에 또 다시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발달의 5단계, 6단계였는데 지금은 그 노년기 이후의 발달에 대해서 또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달은 지금 현재보다 좀 좋아지는 거죠. 그죠? 네. 네. 아니에요. 발전은 현재보다 좀 더 좋아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발전이라고 하는데 발달은 예를 들어서 늙고 힘들어지고 사망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발달이라고 불러요. 이게 오늘 알아야 되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막 자라나고 성숙하고
뭐 15살 먹어 내가 20살을 먹고 어떤 성적 기능이 더 좋아지고 막 그러다가 40대 50대가 돼서 더 이상 나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는 부분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발달이에요. 생의 발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달라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이쪽이 안 지금 나와요? 레프트를 안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걸 좀 끌어오시면 아 이렇게 하면 네, 나오네요. 네. 우리 유치원 앞마당에 자주달개비예요. 정말 자주달개비 농사죠. 고구마 밭인 것 같아. 고구마밭 같죠? 음. 근데 이게 정확한 이름은 얼룩 무늬 자주달개비예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이걸 크게 확대하면 그 안에 리얼 자주달개비가 있거든요. 좋은 품종에. 근데 지금 눈으로는 안 보여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1장에서는 발달 개념 및 원리를 우리가 다룰 건데 수업을 다 마치고 났을 때 발달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발달을 하는구나를 A4 용지에 반장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면 1장이 소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게 정확한 키워드인지는 조금 이따가 나오면 또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발달이란 무엇인가를 봤더니 자, 이거 들어보세요. 전생에 그래서 60까지만 발달이 아니고 내가 92세까지 산다면 92세까지가 발달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아동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성숙이 더 대단하다고 느끼세요? 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세요? 오늘 철학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혼돈스러운 거 같아. 그냥 이건 느낌이니까 답이 없어요. 어려운 성숙. 질문만 하죠? 네, 답 없는 거. 사실 답 없음. 음. 자, 그래서 아동 발달은 성장과 성숙과 학습이에요. 성장은 주로 이제 양적인 변화. 그리고 성숙은 그것도 자동으로 일어나는데 무엇에 의해서? DNA에 내장된 순서에 의해서. 그냥 성숙. 학습은 누가 조장해 주는 것? 누가 조장해 주고 있나요? 이제 뭐 응? 해야 될까? 누굴까? 왜 이렇게 질문은 외적인 용 잘한다? 외적인 요인들. 학습은 온 사회도 시켜주고 엄마도 시켜주고 또래도 시켜주고 다 시켜주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큰 몫을 담당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 어떤 학습의 그런 요인으로서 하나는 우리의 에너지가 아닐까. 자, 그 다음에 발달의 원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그런 반응에서 점점 분화적인 반응을 하는 거, 이게 발달 원리 중에 하나고,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거. 만약에 뭐 그 전에는 요 잼잼만 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짝짝꿍 잼잼 뭐 이렇게 우리 성당에서 캄보디아 여인들이 와서 춤을 췄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캄보디아는 이런 춤을 춰요. 흉내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접시를 하나 들고 있어요. 비슷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사람들은 이게 손이 잘 휘어지니까 이렇게 왜 류머티즘 같은 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왜 손가락에 신경통이나 이런 거 있는 분 있죠. 그런 거 없이 이게 건강할까? 이런 춤을 계속 추면? 그런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뭐 하다가 이야기했죠? 손가락? 발달? 복잡성. 점점 더 복잡해져 가죠. 그리고 기능끼리 통합이 일어나죠. 발달을 하면서. 어떤 애는 이렇게 발가락을 자기 입에다 넣고 쪽쪽 빠는 애가 있죠. 근데 그것도 예전 돌 때에 비하면 훨씬 이렇게 복잡해진 기능이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성은 어떻게 될까요? 발달해 가면서. 이 책에는 자기 중심성이 줄어든다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 한 80, 90으로 넘어가면 도로 좀 할머니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 약간 전 생애를 비춰봤을 때는 아동만 따져보면 답은 맞죠. 자, 그리고 사회적인 자율성이 발달한다. 이게 이제 어느 날 발달의 개념 및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키워드. 그죠? 여기다가 살을 잘 붙여가지고 답을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시험이라 그랬죠? 왜 이렇게 잘 들려요? 자, 발달 단계는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왔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스킵. 자, 아동 발달의 단계만 따로 빼내보면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고 우리가 이제 아동 발달 단계만 볼 거라서 그만큼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아동 발달의 쟁점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발달을 이야기할 때는 아까처럼 유전적인 영향이 크냐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이 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들은 생애 발달에 있어서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생각하세요? 그건 정답인데 좀 더 막 이렇게 난 유전이 더 세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막 우수하게 학교 공부를 잘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우리 지능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뭐 중상층까지 따라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내가 나한테 공부라는 게 주어졌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학업 성취 능력이 유전적으로 왕성하게 좋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우수한 브레인으로 우리 엄마가 낳아줬다 그랬다면 좀 더 내가 높은 지점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미워하거나 엄마 나 섭섭해요 그 점에 있어서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 정도만 낳게 해줬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전적인 영향이 참 많이 있다. 그런데 유전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뒤씹어도 극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선 거기까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나의 노력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타고남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엄마 키가 작았는데 갑자기 큰 사람으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수님 그거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의견 없나요? 시키면 하려나? 이름이 제일 예쁜 사람을 골라와야지. 이혜은 선생님. 이름 예쁘잖아요. 그거 알아요? 만약에 어떤 애한테 뭘 질문했어요? 너 이거 알아? 그랬는데 걔가 대답을 못할 것 같다. 걔가 대답을 잘할 것 같다. 그랬을 때 기다려주는 시간이 달라요. 그죠?
저는 기다립니다. 환경이 더 중하다? 아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특별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환경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김영려 선생님? 왠지 걸릴 것 같아. 잘했어. 당첨을 축하하며. 저는 일단 환경적인 것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부모가 작아도 아이의 문화이나 뭐 먹는 거에 의해서 아이가 더 클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 제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 누가 많아요? 어떤 계층이 많아요? 노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좀 노년이 되면 내 삶을 어떤 정리하는 마음으로 주여 저를 천국으로 보내소서 이런 연령이 많아요. 근데 되게 작으신 분이 많잖아요. 그 세대는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굶주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다 크죠. 정말 환경 영향 커요. 박수. 와 당첨. 와우. 또 한 분 더. 그럴 줄 몰랐어. 이경희님? 피는 못 속인다는 어. 말처럼 회전율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어떨 때 그런 느낌 드세요? 왜 이렇게 저를 볼 때도 뭐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누구를 닮았네 뭐 그런 말씀하실 때 보면 그 하는 행동이나 뭔가 식습관이나 그런 것도 이제 뭐 아빠도 어느 정도 닮고 엄마도 어느 정도 닮고 이렇게 골고루 닮아서 나오는 그 요인도 큰 것 같습니다. 그게 네. DNA로 물려받아서 네, 뭔가 나한테 발현되는 거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네. 두 가지가 다 고루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거의 생활 습관을 같이 공유하고 대화를 공유하고 DNA도 공유했기 때문에 그게 다 믹스되어 있을 확률은 많은데 어쨌든 참 좋은 예였어요.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 한 채씩 나눠드리고 싶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유전과 환경은 나왔는데 왜 PPT가? 왜 안 익혀져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과 환경이 적절히 이제 조화를 하면서 우리가 성장도 하고 발달을 하겠죠. 근데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보면 어떤 한 아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발달하는 데 있어서 뭐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 체계, 거시 체계, 시간 체계. 저 이렇게 어려운 말 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내요. 근데 그래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면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가까운 환경, 가족, 또래, 유치원 뭐 이런 것이 미시 체계다. 미미한 체계다. 그 다음에 중간 체계는 둘 이상의 미시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외 체계는 지역사회, 거시 체계는 우리의 한 문화가 가진 관습, 가치, 신념이고, 시간 체계는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 같이 체험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다 하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은 있구나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인간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쉼없이 쭉 발달을 한다. 또 하나는 하나 건너뛰면 한 칸 건너뛰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어느 쪽이에요? 쭉 이어간다. 한 칸 한 칸 간다.
애들이 걷다가 뛰다가 올라타다가 이렇게 가요. 연달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언어적인 민감기 이런 말 들은 적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잠깐만. 결정적 시기. 결정적 시기. 그런 거 보면은 결정적 시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있는 것 같긴 하죠. 우리 애들이 언어를 따라할 때 몇 살 때가 가장 흡사하게 따라하는 것 같으세요? 만 1세? 커지면 커질수록 더 확실하게 따라하지. 저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8세보다 9세가, 9세보다 10세가 아직 더 그때는 언어를 따라하진 않지만 아니 애들이 못 알아듣지만 원어민과 가까이 발음해내는 시기가 있죠. 조금 다르긴 한데 만 6세, 7세 만 되는 4세. 것보다 4세, 5세 우리 나이로 걔네들이 되게 근접하게 해내요. 그리고 언어의 그 발전이 정말 뭐라고 하나? 과격하게 일어나죠. 그쵸? 못하는 말이 어머 저 이야기를 어디서 배웠지?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유창하게 대화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는 거 보면 결정적 시기가 있다에 한 표를 또 주고 싶죠. 근데 또 모든 거에서 그렇진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애가 피아노 다니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가서 거짓말로 우리 엄마가 오늘부터 피아노 다니랬어요. 거짓말하고 하루를 가고 못 갔어요. 슬프죠? 근데 그렇게 슬픈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딴 따라가 하는 건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 안 보낸 거고 학교에서 바느질 숙제 내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보통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우리 애가 바느질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시간에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대신해주죠. 근데 우리 엄마는 가서 맞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재밌죠? 이 강의 정말 재밌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대학을 졸업을 하고 피아노를 배우러 갔어요. 그때도 물론 제 돈 내고 배운 건 아니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갔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참 그렇게 뭐 피땀 흘려 노력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훨씬 나이가 많이 먹어서 37살 때 다시 배워봤어요. 한이 돼가지고. 근데 진짜 고등학생들이 와서 치는 어떤 속도와 나는 하염없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운동 능력 이런 걸 좀 어떤 민감한 시기가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몸소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나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발달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적 시기가 있다 없다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속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냐 아니면 계단처럼 뛰어오르는 거냐 아니면 유전이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 이런 뭐 그냥 성숙하는 거냐 학습에 의해서 크는 거냐 이거에 대한 쟁점이 있어요. 썸데이 이거가 어느 날 우리의 시옷으로 시작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발달 연구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아동 발달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실 분. 안 계세요? 공부 좀 더 해봐야. 공부 좀 더 해봐야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간단히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아동 발달을 연구를 할 때는 관찰법이 있어요. 관찰법이란 뭘까요? 어떤 한 아이가 정말 천재성을 가진 것 같아요. 걔는 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려면 걔를 어떤
걔의 행동하는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오늘 기분은 어떤 것 같고 어떻게 움직였고 하면서 관찰하면서 하겠죠. 이제 그런 방법이 관찰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찰법의 좋은 점은 아이가 말로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한 묘사를 다 많이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근데 때로는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저녁 그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그날 미스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면접법 뭘까요? 아이를 앉혀놓고 아이한테 이렇게 면접 보듯이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면접자의 질문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또 뭐 글씨를 몰라 그런 애들한테는 할 수는 있지만, 면접법은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와 관찰자가 라포 형성이 잘 돼야지만 가능하겠죠. 그 다음 질문지법 같은 건 뭘까요? 아이의 어떤 발달에 대해서 아이가 대답할 것 같지는 않고 누가 대답을 할까요? 이게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이죠. 연구할 때. 질문지법. 어린 아동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법. 사례 연구. 사례 연구는 임상병리사 같은 어떤 환자를 다루거나 하는 경우에 사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실험법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연구 방법을 디테일하게 소개할 만큼 자세히 이 단원에서는 소개하지는 않고, 지금 여기 발달 연구의 접근법 중에서 횡단적 접근법과 중단적 접근, 그리고 이걸 각 포함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마시멜로를 애들한테 주면서 활동을 하다가 마시멜로는 일반적으로 애들이 다 달콤해서 먹고 싶어 하는 건데, 이 아이들한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이 다음에 너한테 보상으로 무엇을 줄 거야 라고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인내심 테스트를 했는데, 인내심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그 성공한 아이들을 몇 년이 가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성취도가 얼마나 좋았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이건 횡적 연구일까요? 종적 연구일까요? 종적 연구겠죠? 그런 연구가 종적 연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연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20년씩 30년씩 시간을 두고 연구하는 거, 이거 종적 연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샘플링을 많이 해서 한 시대에 여러 아이들에게 검사를 해낼 경우가 횡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것을 종합을 해서 하는 연구가 이제 같이 겸해 볼 수 있는 연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열적인 접근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지금 이거 보이나요? 글씨가? 아메리칸 드림. 잘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시는 분은 카페에 들어가셔서 맨 마지막에 한번 리뷰하실 때 보세요. 이거는 어느 날 위대한 수업이라고 EBS에서 하는 강의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이게 나왔어요. 전 세계 지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만큼 성장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솔깃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미국에 대해서만 나온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다 지도에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싱 하다가 너무 흥미로워서 선생님들한테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제목이 뭐냐면 부모보다 더 버는 자녀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940년도에는 90%가 자녀가 부모보다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60년도에는 한 70%쯤 되죠? 아버지가 벌었던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벌었어요. 70%니까. 근데 1980년도에 와보니까 약간 한 52% 정도밖에 안 돼요. 자식이 더 많이 벌 확률이. 그래서 이제 이걸 쭉 지금까지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다 열심히 하면 누구든 성공한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지도에서 보니까 깊은 블루색으로 갈수록 성취도가 높고 인컴이 많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개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지도가 다 나와 있대요.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뭐 이게 학문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환경에 몸을 두고 있는지가 내가 성장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자, 1장은 이제 내용 소개는 이걸로 마칠 건데 다른 질문 있나요?